들어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연평해전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말합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고.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고. 그러나 그날 우리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에게도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 가족, 그리고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날의 포성이 멎은 지 10년. 오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서해바다에 살아 숨쉬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2002년 6월 29일) 모두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었던 바로 그날, 북한 경비정 2대가 오전 9시 45분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의 해역을 침범했습니다. 10시 25분 약 3마일가량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은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우리의 참수리 357호에 선제 기습 포격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장병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적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1분간의 교전. 북한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치명적 피해를 당한 가운데서도 우리 해군 장병들은 목숨으로써 서해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생명을 던진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적의 공격에 손이 잘려 나오고 다리가 관통돼도 저와 전우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천사한 전우들에게는 살아서 다행이라는 마음보다는 살아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그러나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당시의 교전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졌고, 급기야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시대 상황에 묻혀 장병들의 영결식마저 가족과 전우들만의 배움 속에서 3일간의 해군장으로 쓸쓸하게 치러졌으며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기까지 서해교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차원의 추모 행사 한 번 제대로 거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2연평해전은 우리 어선들이 NLL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왜곡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은 3년 전인 1999년 6월 서해 NLL을 남하하다 발생한 우리와의 교전에서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자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도발이었으니 참전용사의 증언과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전 당일 북한 경비정이 고의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3마일이나 침범하여 우리 경비정의 시위 기동을 유도한 점. 둘째, 교전 하루 전날 북한이 실시한 제2연평해전 상황과 동일한 모의 기동 연습이 포착된 점. 셋째, 같은 편대에 속한 참수리 358호의 주포가 제한각을 벗어나는 순간 참수리 357호를 집중 공격하여 아군의 반격 시간을 제한시킨 점 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기습 무력 도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터무니없는 발뺌으로 일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9년 대청해전에 이어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서해상을 통한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이유는 서해를 분쟁 수역화하여 궁극적으로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남 전술입니다. NLL, 즉 북방 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서해 5도, 나아가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해 5도 고립과 수도권 서측 해양 통제권 장악 등을 위해 도발과 긴장 조성을 반복해오며 북방 한계선 무력화를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해상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했음에도 불구 2002년 제2연평해전이 일어날 당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햇볕 정책에 방해가 된다며 적이 우리의 NLL을 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고방송과 시위 기동이 전부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신식 자동무기로 무장한 참수리 357호 장병들은 당시 정부가 정한 전시해군 5단계 작전 규정으로 인해 수동무기 체제의 북한 경비정에게 무참히 공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의 장병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장병들을 지휘하다 북한 경비정의 첫 함포 공격에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항화세를 놓지 않았던 고 조천형 중사. 적의 집중 공격에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발칸포로 응사했던 고 황도현 중사. M60 사수로 은폐물도 없이 응전 사격을 하다 전사한 고 서후원 중사. 실종자 발견 당시 끝까지 방향타를 잡고 있었던 조타장 고 한상국 중사. 그리고 부상당한 전우들을 돌보다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까지.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0년, 그들은 오늘날 차세대 고속함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의 서해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전 후 다리를 절단해야 할 만큼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정장을 대신해 모두를 독려하며 끝까지 지휘했던 이희완 중위.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참수리 3대 골치로정은 대한민국 NLL 사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전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결국 우리 서해 바다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교류와 협력만 이루어지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이었던 지난날의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수세적인 전시해군 작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점은 물론 그 주변 지원부대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의 포성이 멎은 지 10년이 지난 오늘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서해 바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굳건한 안보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을.